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더 앉으시니까 좋네. 맨날 뒤에 앉으시다가. 맞아요. 앞에 앉으셔야 공부도 잘 되죠. 쉬웠어요? 오늘 문제? 아니요. 안 쉬웠어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오늘부터 5회분이면 5, 4, 20, 200문제죠. 200문제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답만 암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옵니다. 뉴스에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 문제 유출시키 5억 받고 문제 유출시켰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수능 시험에 실제 똑같이 나온 거 한 문제라도 있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 3개, 5개 지문 중에 3개 정도 적중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유출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5문제 다 확률적으로 똑같은 문제 나올 거는 없다고요. 1번부터 4번, 5번 지문까지 똑같은 지문이 실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냥 이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점수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이 주택임대차가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개업공개사나 국가 등은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 임대차 당사자고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냥 동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는 해야 된다.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 있고 국가 등도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인 경우는 직거래인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매매 계약인 경우. 임대차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LH에서 다 신고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는 물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이게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을 뿐이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할 의무는 없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년 계약하고 2년 더 연장해 주는데 기간만 연장해 줬고 보증금이나 차임 정감 없다면 굳이 임대차 변경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9문제 출제됐습니다. 33회 때, 32회 때 7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나온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보망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에 지정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바꾸면 X입니다. 문제 내는 요령이 자,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네이버 부동산, 뭐 호갱노노, 직방, 다방, 한방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보망 아니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중개사무소에 가면 개업공개사가 컴퓨터 보고 뭐 몇 평짜리 있다 없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개업공개사만 볼 수 있는 게 그게 정보망입니다. 지금 현재 적법한 정보망은 한방, PC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중개업소에 가면 사설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친목회 회비로 가지고 서버 사용료 내고 자기들끼리 그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설 정보망입니다. 어쨌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인데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정보 교환하는 체계다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인데 시험에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예, 3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 새로 받았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43번. 43번에 보면은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3번. 43번에 3번. 3개월입니다. 3개월. 숫자들 시험에 자꾸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데 시험에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받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2년, 6개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대신에 취소해야 한다. X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정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보면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 이제 꼭 가지고 다니세요. 요약집하고 55번에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 몇 줄 치세요. 55번에 6번, 7번. 6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니까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업무정지라고요.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보면, 자, 프린터 이제 자꾸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시험장에 가서는 요 프린터만 보면 됩니다. 42번에 1번, 2번에 보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전부 다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죠.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6개월입니다. 최대 6개월이고요. 예, 그래서 소속 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이중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이중계약서, 개공원 임의적 등록 취소, 소공원 자격정지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53번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암기 프린트 없어요? 제 안에 가져오세요. 저 안에 어디 있는데 사물함에 가져오세요 빨리. 여기 없어요 암기 프린터. 집에 놓고. 다음부터 암기 프린터하고 요약집 그 여기 뒤에 있어. 참마 그 이론 핵심 이론 맨 뒤에 있어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요약집 맨 뒤에도 있고,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가져오세요. 요약집 맨 뒤에도 있고, 이번에 이론 특강 저번 주에 한 것까지 그 맨 뒤에도 있고요. 다 있으니까 자꾸 찾아봐야 돼요. 이거 안 보다가 갑자기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말을 줄여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그 외에 모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서류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이런 데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3번도 시험에 꼭 이대로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험에 나온 게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협회는 이렇게 주어 바꾸고 가지고 냈다고 시험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법정 서식 없는 것. 법정 서식 없는 것. 법정 서식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거래계약서 출제됐죠.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암기 프린터 9번, 요거는 10번에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법정 서식 없고요. 중개, 보수, 영수증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 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다고요. 시험에는 이때까지 거래계약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암기 프린트 10번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시험에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답이니까 말해보시라고. 틀려도 되니까.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이대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응용 능력, 이거 관련된 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다운계약서, 이게 4번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잖아요. 거짓계약서 적으면 아까 소공원 자격정지, 개공원 임의적 취소, 임치, 줄여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임치라고 하겠습니다. 임치,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도 맞습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게 X네요. 암기 프린터 53번에 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이중등록, 동그라미 2번 이중소속, 동그라미 3번 이중사무소,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4번 이중계약서, 5번 이중직업의 경우 징역벌금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징역벌금이 없는 이유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변조하면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위변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인중개사법에 징역벌금이 없다고요. 이중계약서 적어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없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제도 틀린 것인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이 아니라 며칠일까요? 15일이 아니고 며칠? 암기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며칠이에요? 40번에 동그라미 7번. 며칠? 10일이죠, 10일. 그래서 15일 X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기 끝나고 이거 보자. 이거 맞나? 40번에 이게 아니네. 10일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0일이네. 30일. 요거는 30일. 1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네. 저기 30일 숫자 30이 어디 있냐면 암기 프린터 30번에 있네요. 30번. 30번이 아니라 35번에 12번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12번에 있습니다. 12번. 30번에 12번. 30번에 12번. 그래서 15일 X고요.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치놓으세요. 49번에 8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이 되겠는데요. 없는 것.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업처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해도 되는 것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해도 됩니다. 기업은. 근데 리어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이건 중개상물입니다.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지금 3기 신도시가 계양 신도시는 거의 이게 수용이 다 끝났다더라고요. 보상을 다 지급했다더라고요. 근데 아직 하남, 교산 신도시나 이런 데는, 남양주 이런 데는 아직 다 이게 보상이 안 끝났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요거는 불법입니다. 전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이거 하게 되면 주택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물론 대토권도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전매가 가능한 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른바 대토권이라 하면 아직 어디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받기는 받는데 어디가 나올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보통 추첨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디 나올지도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위치가 안 좋으면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까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토권인 상태는.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거는 소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다. 금전 채권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돼요. 꼭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거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잖아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사물 아닌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옳은 것인데요. 6번 옳은 것. 옳은 것.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7일, 암기 프린터 39번. 39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주세요. 39번에 동그라미 2번. 39번에 동그라미 2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만 하면 되고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관계 증서를 교부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교부도 해야 됩니다. 보증관계 증서, 보증보험 증권, 공제 증서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전 국회의원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2주일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아니, 이주일이 선생님이 지금 2002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30대예요 지금? 그래도 아시는구나. 아니, 우리 애들은 모르더라고. 2주일 하니까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 치보면 나와요. 뭘 지금 그래, 시험에 일주일에 2회 이게 헷갈리잖아.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런 게 시험이, 왜냐면 이 시험을 무슨 전문 지식보다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응시자가 더 많잖아요. 지금 뽑을 인원보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장난이 심하다고요.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옛날에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할 때는 뭐라고 시험에 출제했냐면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8회 시험에 1995년도. 팩스도 문서고요. 2주 안 지났으니까 잘못한 건 없다고요. 다음 중 잘못한 개업공개사를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했으니까 팩스도 문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뒤로는 뭐 팩스냐 이런 건 나오지 않는데 요즘은 팩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고요.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 8번 46번에 7번, 8번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 8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41번에 3, 4, 5, 6 4개 5년 보존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이죠. 5년 보존 4개, 3년 보존 2개 밖에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이 6번 문제가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박스 안에 해주고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작년에 무려 19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됐다고요. 올해는, 그 다음에 32회 때는 17문제였어요. 올해는 20문제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박스형 문제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게.
이 중에는 기출문제도 많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 패턴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 문제, 여기 있는 오늘 거도.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이것도 어려워요. 처음에 보면 저도 시험 10회 때 제가 자격증을 땄는데 1999년도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공법이 7문제 맞았어요. 17.5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점수를. 그래가지고 10회분 모의고사 한 달 동안 풀어보니까 하루에 모의고사 40문제 푸니까 하루 내내 걸리더라고요. 그 전부 일일이 찾아보니까 뭐가 틀리는지. 그렇게 해서 10회분 풀어보고 100점 받았어요. 옛날에는 공법 쉽게 나왔어요. 요즘은 공법도 사이드에 있는 걸 많이 낸다고요. 한 몇 문제는 거의 한 60% 정도는 6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고득점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점수 안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틀린 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매수 신청 내립니다. 요거는 기출문제 아니고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이거 왜 출제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어디 있는데 못 찾겠던데 이러더라고요. 예규에 있어요. 매수 신청 내리 예규. 예규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는 안 나오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야 나오는데 어쨌든 암기 프린터 52번에 그게 52번에 12, 13, 14 17, 18, 19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거기 52번에 13번에 있네요. 52번에 13번. 52번에 13번에 있는데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 숫자를 반대로 했죠.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요거는 문제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거 처음 보는 문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도 처음 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100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암기 프린트 지금 52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잖아요. 13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 실비 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이게 X가 아니고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은 답 1번입니다. 어쨌든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13번부터 있습니다. 허가구역 중요하죠.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 했는데 1번 행위제한이 강화 X 완화입니다. 완화. 기출문제입니다.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하면은 땅값이 안 올라가잖아요. 행위제한이 완화돼야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이래야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땅값 올라가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는데 허가구역으로 굳이 지정할 필요 없겠죠. 땅값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에 관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15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공고가 아니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 암기 프린터 39번에 15번 밑줄 치세요. 39번에 15번 39번에 15번 그래서 제가 70주파 이렇게 70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단순히 암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 7일이냐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해제, 축소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5일을 따로 정리 안 해놨습니다. 2번밖에 없어서. 처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5일이 어디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된다는 규정이 있죠. 5일 딱 2번 나온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이 맞는데 해제, 축소, 재지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하는데 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면 그 사이에 다 팔아먹어버릴 수 있겠죠. 이게 5일이지만 실제로는 35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 20일 지나서 팔면서도 계약 날짜를 둘이 합의해가지고 20일 전에 계약한 것처럼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30일 이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35일 동안 여유가 있다고 팔 수 있는 여유가. 그래서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하고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게 2017년까지는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그 당시 시험에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관할구역 외 밖으로 옮긴 것입니다. 밖으로 옮긴 것. 개업공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우리 이사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신고했습니다. 그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사 가면서 사무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암기 프린터 18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보니까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고 되어 있죠.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X.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 무조건 재교부.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갔잖아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를 남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 내용을 꼭 숙지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매수 신청들이 보수는 기출문제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휴폐업 기출문제입니다.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취학, 학교 가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원래 6개월 이하인데요.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라는 표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여기 한 번 쓰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전부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3번
43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가로 안에 업무 개시 이렇게 적어놨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43번에 1번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죠.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반드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돼야 되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니까 유예기간 동안 당연히 결격 사유고요. 특별사면 되면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죠.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결격 사유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데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최근 35년간 해마다 나왔다고요.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 결격 사유 12가지. 자, 12번입니다. 인장 등록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틀린 것인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 등록 가능하다. 인장 등록은 맞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5번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은 취소 3개가 청문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가 청문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청문 안 하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도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근데 요거는 지금 2번은 업무 정지이기 때문에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